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오네어 2부 한입니다. 북한 리스크가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 발언에 투자 심리 또한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증시에 대한 관망세를 유지할 것을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은 3거래일 만에 우리 장에서 다시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고 9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다우지수도 0.15%가량 빠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내 대치 상황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스피 상승세를 제한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글로벌 자금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점도 코스피의 상승세를 제한합니다. 당분간은 증시 상승에 베팅하기보다는 관망세를 유지하라는 것이 증권업계의 조언입니다. 이렇듯 연속된 상승세로 축적된 피로감과 함께 북한 리스크까지 확대되며 오늘 우리 지수는 단기적인 속도 조절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수 흐름에서 이런 분위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후 들수록 낙폭까지 점점 확대하고 있는 우리 양장 지수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종목들 흐름, 업종들 흐름은 또 어떤지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증시오네어 2부 지금 출발합니다. 오구간 시장 흐름 살펴보기 전에 오전장 다시 점검해 봅니다. 오늘 증시오네어 2부 김남우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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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우입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오전 구간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북한을 둘러싼 지정학적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5.03포인트 빠진 2379.70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나흘째 2400선을 터치하지 못한 채 2398.75포인트로 마감한 바 있는데요. 앞서 오늘 새벽 미국 국방부 산하기관인 국방정보국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한 소형 핵탄두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결론 내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와 관련 북한이 핵으로 또다시 미국을 위협하면 그동안 세계가 볼 수 없었던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뉴욕 증시는 소폭 하락으로 장을 마쳤고 외국인들도 우리 장에서 자금을 빼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업종별로도 대다수의 업종들이 하락세를 보였고 철강, 금속업만이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며 오늘 장을 열었는데요. 한편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오늘 출발 구간에서 내림세 보이면서 출발했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2.28포인트 빠진 649.39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지정학적 우려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양장지수 내림세로 출발했고요. 오후 들수록 낙폭까지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양장지수 조정을 좀 깊게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와중에 또 눈에 띄었던 특징주들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에서 들썩였던 특징주들 6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이리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리버가 오늘 오전장에서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다국어 자동 통번역을 지원하는 언어 시스템 업체 시스트란이 SK텔레콤의 인공지능 음성인식 디바이스 누구를 통해 한영사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영사전 서비스를 시작하면 누구 사용자는 자신이 알고 싶은 영단어를 한국어로 말하고 또 이에 해당하는 영단어의 발음과 스펠링을 함께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스트라는 한영사전 서비스를 시작으로 SK텔레콤과 지속적인 협력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스트란의 인공지능 번역 기술은 총 97개 언어상에 대한 최적화된 번역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의 꾸준한 주목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하버드 자연어 처리팀과 협업을 통해 관련 업계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꼽힌 첫 번째 아이리버 종목 현재 오늘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에도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37% 상승하게 되면서 330원 오른 6,490원에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오전장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종목입니다.
파라다이스 주가 역시 오전장에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2분기 273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했지만 오는 하반기부터 중국 카지노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파라다이스에 대해 사드 영향에 따른 매출액 부진으로 2분기 영업 손실이 발생했지만 중국 사업의 역성장 기조가 완화되고 있고 또 일본 등 기타 국가들의 매출이 늘게 되면서 3분기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두 번째 파라다이스 종목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에 4.14% 정도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600원 정도 상승한 15,1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빅텍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 발언으로 방산주들이 오늘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늘 미국의 예방전쟁에 전면전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국 전략자산 근거지인 괌에 대한 포위사격 작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또한 앞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강력한 경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름 올린 빅텍 종목 현재 오늘장 흐름은 어떤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 17.78% 정도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10원 정도 오르면서 현재가는 4,760원 선에서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로는 DNA 링크 종목입니다. DNA 링크가 유전자 검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전장에서 강세를 탔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 진출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오늘 중국의 북경도보 과기유한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중국에 진출시킨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지 고급 검진센터와 스파 브랜드, 그리고 성형외과와 보험사 등 영업과 마케팅 채널 발굴은 이미 완료가 된 것으로 전해진 상황입니다. 향후 중국의 고급 검진센터에서 연간 5만 건, 그리고 보험사에서 연간 2천 건 이상의 고객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5.5%가량 증가세를 보였고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는 등 실적도 현재 개선세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DNA 링크 종목 현재 오늘장에서 4%가량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30원 오르면서 현재가는 4,310원 선에서 거래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C큐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C큐브가 외교부 웹메일 시스템을 수주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외교부 웹메일 시스템에 QR코드 2차 인증 체계를 적용해 보안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메일 시스템 이용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C큐브의 QR 인증은 QR코드 방식을 기반으로 인증번호를 받고 별도의 채널로 안전 인증 코드를 받아 사업 사용자 인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특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C큐브 종목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는 1.89% 정도 하락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등락 반복하면서 현재는 15원 떨어진 1,310원 선에서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오전장 특징주로 i3 시스템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깜짝 실적 소식에 이어서 3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강세를 타는 모습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은 i3 시스템의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6.3% 증가한 195억 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76%가량 급증한 27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 급증 요인은 유럽향 냉각형 적외선 센서의 매출 수출 확대와 또 보병용 대전차 유도무기인 현궁의 양산 개시에 따른 적외선 센서 공급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정세의 긴장 구조에 따라서 방어 차원의 핵심 전략무기 체계가 각 군에서 전략화되고 있다며 i3 시스템은 신궁, 현궁, 비궁 등 유도무기에 반드시 필요한 적외선 검출기 관련 기술을 보유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유도무기 체계의 전략화에 따라서 실적 역시 급격하게 개선세를 타고 있는 양상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i3 시스템 종목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 6%가량의 상승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50원 오르면서 25,5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오전 구간 지수 점검과 함께 또 오늘 우리 증시 파란불을 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목들 주가가 올라갔는지 오전장 특징주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에서의 우리 시장 흐름, 지수 흐름부터 짚어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0.99% 거의 1%대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이 막바지에 접어들수록 낙폭을 조금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2370선 간신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2370.98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 넘어가 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의 낙폭이 코스피에 비해서 조금 더 깊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간신히 회복했던 650선 내주면서요. 현재 구간 643.41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양장지수 여전히 낙폭이 깊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우리장에서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을 하면서 물량을 좀 대규모로 출하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 업종별로도 외국인이 어떤 업종 위주로 좀 물량을 덜어내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낙폭이 가장 깊게 나와주고 있는 업종은 현재 구간에서 전기 전자업종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아치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2.89%대 낙폭을 보이면서 오늘 전기전자 업종 함께 밀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종목들 흐름 중에서는 사마 콘덴서 종목이 3%대로 낙폭을 보이고 있고 아남전자와 삼성 SDI 종목도 3%씩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은행 업종도 오늘 2%가량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 많이 올랐던 의료 정밀 업종도 오늘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건설업, 제조업, 의약품 업종도 1%대 낙폭을 기록 중입니다. 반면 이 와중에 또 선방하고 있는 업종은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그동안 낙폭이 좀 깊게 나왔던 업종 위주로 오늘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섬유의복업종 같은 경우 0.76%대 업종지수 상승률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업종 내 종목들 흐름 중에서는 한세실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구간 5%대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우리 장에서 대부분 팔아치우고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에 힘입어 나흘 연속으로 상승부를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운수 장비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거래일에 현대차 파업 소식에 좀 낙폭 깊게 나왔었는데요. 오늘 0.65%대 반등세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전 거래일 낙폭 과대에 대한 반발 매수세 유입이 되면서 현재 구간 1.39%대로 올라와주고 있고 현대모비스 또한 1%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계업종도 강세고요. 오늘 출발 구간에서부터 상승세를 보였던 철강 금속업 여전히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포스코 같은 경우 오늘 장 출발 구간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상승폭 대부분 반납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0.5%가량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코스피보다 깊게 낙폭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전 업종이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낙폭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 업종 비금속 업종부터 종목들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금속 업종 내에서는 포스코 캠텍의 낙폭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4%가량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세노텍 종목도 4.23%대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모엔즈 종목 그리고 서산 종목, 유진기업 종목 순으로 하락폭 두드러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유통업 쪽 또한 오늘 낙폭 깊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2%대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밖에 반도체, IT 하드웨어, 의료정밀업종 순으로 1%대 낙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좀 빠지고 있는 와중에도 선방하고 있는 업종, 오늘 양장에서 섬유 관련 업종들이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섬유 의료업종 파란불 켜고 있지만 0.1%대로 약보합권 수준 유지하고 있고 종이 목재 업종과 방송 서비스 업종도 0.2%, 0.4%대 하락률로 선방해주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의 지수 흐름과 함께 업종별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대응 전략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648계약 많이 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기관은 현재 2,904계약 매수 우위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외국인이 449억 원 덜어내고 있는 반면 기관은 318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현재 외국인이 4,219계약 많이 덜어내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은 2,331계약 담아내면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후 구간 주요 투자자별 수급 흐름 체크해드렸습니다. 오전 구간 동향 점검과 함께 오후 구간, 현재 구간에서의 시장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 공시 그리고 뉴스 있는 종목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의 고은별입니다. 전일장 마감 이후에 장중에 나온 공시들로 인해서 현재 종목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의 공시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위메이드 종목입니다. 위메이드는 2분기 매출액이 221억 9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4.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은 28억 1,200만 원으로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조이맥스 종목입니다. 조이맥스는 2분기 연결 매출액이 85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은 87.8% 줄면서 적자가 지속됐습니다. 세 번째 종목 현대통신입니다. 현대통신은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303억 8,100만 원으로 영업이익은 52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44%, 85.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코 종목입니다. 미코는 올해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6.5% 증가한 73억 7,100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7.8% 늘어난 461억 9천만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73.6% 증가한 50억 9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현재 주가 흐름도 알아보겠습니다. 위메이드 종목입니다. 오늘 위메이드는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했다는 공시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금 공시의 영향 덕분인지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2% 넘게 밀리면서 현재 31,650원에 매물대 시연 중에 있습니다. 조이맥스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조이맥스 역시 2.94%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이맥스도 2분기 영업이익이 87.8% 감소했다는 공시 발표가 있었는데요. 현재 220원 빠지면서 7,260원 선에서 매물대 시연 중에 있습니다. 현대통신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현대통신 강세 보여줍니다. 장중 한때 11%가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도 빨간불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8.7% 상승한 1,750원에 매물대 시연 중에 있습니다. 미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미코 종목 0.13%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3,835원 선에서 거래 중에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 있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에셋생명입니다. 미래에셋생명은 올해 2분기 연결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순이익이 전년 대비 453.34% 증가한 2,017억 4,600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4.68% 증가한 1조 1,079억 원, 영업이익은 28.93% 줄어든 332억 8,3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여섯 번째 종목은 DST 로봇입니다. DST 로봇이 3부 토건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총 100억 원 규모의 추가 자금 조달에 나섰습니다. DST 로봇은 7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취득 목적은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조달이며 사채 만기일은 2020년 8월 31일입니다. 삼강 M&T 종목입니다. 삼강 M&T가 성진 소재와 20억 원 규모의 신규 제작공사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금은 지난해 매출액의 1.16%입니다. 현대산업 종목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유토 개발 1차와 대전 도안 2차 아이파크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금액은 5,188억 5,300만 원이며 이는 2016년 매출액 대비 10.9%에 해당합니다. 계약 기간은 착공 후 28개월입니다. 회사 측은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 29층의 아파트 26개 동 2,479대 및 부대 복리시설 신축 공사라고 밝혔습니다. 네, 공시에 있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현재 주가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미래 에셋생명입니다. 오늘 3%대 넘는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미래 에셋생명입니다. 지금 현재 전거래일 대비 170원 상승하면서 5,42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DST 로봇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DST 로봇 거래량 많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합니다. 현재 1.12% 오름세 기록하면서 2,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강 M&T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성진 소재와 2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0.17% 밀리면서 6,040원에 매물대 시연 중에 있습니다. 현대산업 종목입니다. 오늘 현대산업 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39,200원 선에서 매물대 시연 중에 있습니다. 네, 공시에 있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동시효과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3시 25분입니다. 마감 동시효과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기 전에 먼저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투자의 결과까지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우리 종목들 어떤 모습으로 장 마감 준비하고 있을까요? 마감 동시효과 상황 챙겨보도록 하죠.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강원랜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31%가량 오르면서 37,400원 마감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DGB 금융지주가 최근 연이은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1.27%가량 상승폭 가져가며 11,950원 마감 예상됩니다. 이어서 미래에셋 생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어닝 서프라이즈다라는 판단에 따라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3%가량 오름세 기록했고요. 5,420원에 문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 거래일에 낙폭보였던 현대그룹주들이 오늘 반등하면서 현대모비스가 1.2% 오른 25만 3천 원의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 현대글로비스가 4%가량 오르면서 16만 4천 원의 마감을 예고합니다. 반면 한국타이어가 오늘 약세로 장을 마칩니다. 0.79% 하락한 62,500원 마감 예상됩니다. 이어서는 코스맥스가 5.26% 상승한 11만 원의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락앤락 종목입니다. 3.49%가량 오르면서 13,350원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한세실업 같은 경우 오늘 외국계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양상이었습니다. 나흘 연속으로 상승을 펴고 있는데요. 마감까지 4%대 상승폭 유지하며 26,700원에 문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한화 테크윈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산주들이 좀 일제히 오르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본 종목이기도 합니다. 0.9%가량 오르면서 39,350원 마감 예상되고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2.35% 오른 8,720원에 마감을 준비합니다. 이어서 현대위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7% 오른 76,100원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NS쇼핑이 소폭의 상승세 보이며 전 거래일 대비 50원 오른 16,950원에 장 닫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생명이 약세 흐름으로 장을 마칩니다. 오늘 1%대 낙폭 보이면서 7,600원 마감 예상됩니다. S5일 또한 오늘 파란불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43% 빠지면서 11만 6,500원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동국실업이 강박권 수준의 상승폭 기록하며 2,260원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GKL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6%가량 상승불 켜면서 24,300원 마감을 예고하고 있고 LG상사는 오늘 하락세로 장을 마칩니다. 0.34% 하락한 29,200원 마감 예상됩니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에서의 마감 동시 호가 상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면서 장 마감 예고하고 있는 종목 두 종목 눈에 띄고 있습니다. 먼저 소프트센 우선주가 오늘 31,050원 마감 예고하고 있고 한일 단조 종목 역시 오늘 상한가에 들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820원 상승한 3,560원 마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진 PNC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진 PNC는 0.46% 오른 2,200원에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HT테크놀로지가 2%대 강세 흐름 가져가며 978원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YG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자리대 급등 흐름을 가져갑니다. 12%가량 상승하면서 13,950원에 장 닫을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르네코 같은 경우 오늘 2%대 약세 흐름 보이며 1,700원 마감 준비합니다. 이어서 인터플렉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0.64% 오른 39,600원 마감 준비하고 있고 파라다이스가 오늘 3%대 강세 흐름 가져가며 15,000원 마감 예고합니다. 이어서 우리손 FNG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2.69%가량 오름폭 시현하면서 2,670원 마감 준비합니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마감 동시효과였습니다. (2017년 8월 9일) 수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 닫았습니다. 오늘 양장지수와 수급 흐름, 업종별 흐름, 또 종목별 흐름 어떤 모습으로 장을 마쳤을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최근 셀트리온 주주의 코스피 이전 상장 요구와 맞물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유한 주주 사이에서도 이전 상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코스피가 사상 최대치를 찍는 동안에도 코스닥은 부진한 수급 등으로 도매급 찬밥 신세를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시장의 신뢰 문제와도 연결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은 소액주주의 코스피 이전 상장 요구에 따라 임시 주주총회 소집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앞서 셀트리온 소액주주 운영위원회는 수급 확보와 공매도 근절의 해법으로 이전 상장을 요구하며 임시 주총 소집을 위해 소액주주로부터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자 인터넷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이전 상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 상장을 통해 코스닥 할인 요소를 떼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참여, 코스피 추종 펀드 등으로 수급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대다수입니다. 최근 카카오의 사례를 봤을 때도 이전 상장 후 주가가 오른 기업이 있기 때문에 주주들은 코스피로의 이전 상장을 호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전 상장 종목이 다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 1년 차인 동서와 한국토지신탁은 코스닥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주가가 빠졌습니다. 코스닥의 수급 부진과 공매도에 관한 문제라면 그 전부터 오랫동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던 사안인 만큼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코스닥 시장만의 장점을 살리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장지수와 수급 흐름 마감 동향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코스닥 마감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지수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오늘 1.1%가량 다시 한번 하락세를 시현했습니다. 26.34포인트 떨어지면서 2368.3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역시 1.35% 정도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8.8포인트 떨어진 642.87포인트로 양장 모두 파란불 켜주며 오늘 장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지수 마감 동향부터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주요 투자자별 수급 마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현재 오늘 외국인이 2,593억 원 덜어내면서 장 마쳤습니다. 기관은 3,094억 원 담아내주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외국인이 459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인 반면 기관은 325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4,430계약 덜어내며 장 마쳤고 기관은 1,873계약 담아내면서 장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 마감 지수와 그리고 마감 수급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장 지수에서 모두 1%대 웃도는 낙폭이 나와줬습니다. 코스피는 간신히 지켜주던 2370선마저 내준 모습이었고 코스닥 지수 오늘 642선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물론이고 선물 시장에서까지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분간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 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에 따른 투자 전략 좀 알맞게 세워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흐름은 또 우리 업종들 어떤 모습으로 장 마쳤을까요?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단 5업종 제외한 전 업종이 파란불을 켰습니다. 오늘 섬유 의복업종, 운수 장비업종, 철강 금속업종과 운수창고, 기계업종만이 상승불을 켰고 전 업종이 하락세입니다. 그중에서도 낙폭 역시 전기전자업종에서 가장 크게 나와줬고요.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는 오늘 3%가량 주가가 빠졌습니다. 우선주 또한 2.5%대로 밀리는 모습이었고 오늘 시가총액 2위 종목인 SK하이닉스 역시 3%대로 빠지면서 우리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그 밖에 은행업종 그리고 의료 정밀업종에서도 2%대 낙폭이 나와줬고요. 건설업과 제조업, 의약품업종과 증권업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단 한 업종, 섬유 의료업종 제외한 전 업종이 파란불입니다. 역시 비금속 업종이 3%대로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 반도체 업종에서도 2%가량 업종 지수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에 유통업종, IT 하드웨어 업종, 통신 장비 업종 순으로 낙폭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종목들 마감 동향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은 또 어떨까요? 네, 먼저 거래소부터 상승률 높았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한전선 종목이 11.69%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145원 상승하면서 1,38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뒤를 이어서 선진 종목이 9.56% 상승률 보여주며 1,750원 상승한 20,05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맥스 종목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6.7%가량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7,000원 상승한 11만 1,5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률 높았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마켓 코리아 종목 10.24%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1,300원 정도 하락하게 되면서 11,4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일진 머티리얼즈 종목입니다. 7.36% 떨어지면서 2,800원 밀려난 35,25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부터 짚어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승률 높았던 종목입니다. 먼저 오늘 한일단조 종목 29.93%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면서 3,56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뒤를 이어서 소프트센 우선주가 역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31,05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하락률 높았던 종목입니다. 에임하이 종목 13.64% 하락하면서 3,61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세트랙 아이 종목입니다. 12.84% 떨어지면서 5,600원 밀려난 38,0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종목별로 등락률 높았던 종목들 짚어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을 끝으로 오늘 증시오네어 2부 준비된 순서도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